네, 안녕하세요.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상을 보시면 뚜렷하게 원고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더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8편에 걸쳐서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대한민국 시장은 어떻게 가야 되냐 라는 것들을 어떤 디테일한 얘기는 아니고요. 커다란 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당히 거창한데 한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의 개선 방향이라는 것들로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소 배출권 시장은 대한민국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시장하고의 연계나 해외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무역 장벽으로 대한민국 펀더멘털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 팩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 깊게 잘 팔로우업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일 그 마켓이 크고 벤치마킹할 만한 시장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 같은 것들도 이제 원전이나 천연가스를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분류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 달성함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은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국제 약속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전력 시장에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좀 리스크를 이제 분산시키는 게 에너지 정책이나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상당히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게 피트 포 55 법안. 요게 이제 의미가 크죠. 그래서 90년도 대비해서 55% 줄이겠다. 아주 커다란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유럽은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그린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최근에 러우 사태 때문에 조금 방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 탄소 배출에 대한 추세 플러스 감축 목표를 보게 되면 우하향하는 그 패스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상향하다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꺾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EU ETS가 글로벌하게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상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행을 거치면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계도 기간은 내년도부터 26년 연말까지 되고, 그러니까 그 계도 기간 이제 테스트 기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엄격하게 하게 되는 그 실질적인 운영 기간은 27년 1월 달부터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상할당에 대한 것들을 EU ETS에서 폐지하겠다라는 것들을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거의 무상할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7년도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뭐 32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무상할당을 없애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결국 우리나라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하고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하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하고는 상당히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을 이제 100% 하게 되면은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EUA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조금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CBAM이 작동되게 되면은 어쨌든 유럽 기준에 의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배출권이 싸게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죠. 과연 대한민국 시장은 우린 자기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싸다는 얘기는 뭔가 뭐 좀 불공정하고 그런 잣대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새로운 갈등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하고 EU ETS하고는 연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유럽 시장의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도 거기에 뭐 100%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나 뭐 적어도 뭐 60% 이상은 좀 근사하게 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4차 계획 기간부터는 조금 그 유럽 시장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폼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있어서 이제 한 유로 간의 그 차이점을 이제 지난 8편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현물 시장에 대한 개선 사항,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짚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현물 시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개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동안 상당히 이제 조금 파행적으로 뭐 더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좀 시장답지 못한 그런 매매 행태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회전율도 낮고 장외 거래에 대한 포션도 높고 뭐 유동성도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시장답게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샤프 레이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낮거든요. 이 샤프 레이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체크를 안 하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유럽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지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어떤 크리티컬한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크한 바로는 유럽 시장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상당히 큰, 그러니까 수익이 더 나는 시장이고요. 대한민국은 리스크는 큰데 수익은 적게 되는. 그래서 뭐 0.39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3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유럽으로 가는 그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어떤 비효율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그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협의체 뭐 이런 거가 이제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비를 낸 그 회원사들만 모아놓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하게 되는데 회비를 안 낸 그런 업체들은 이제 거기서 얘기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이거는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뭐 협의체라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이제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뭐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모든 시장에 공평하게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 게 이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뭐 펼쳐지지 않고 그냥 회원들한테만, 회비를 낸 회원들한테만 그런 시장 정보가 공유되고 뭐 돌아다니게 된다는, 이거는 시장의 어떤 비대칭성과 가격에 대한 왜곡들, 아주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제3자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었을 때도 이거를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회비를 내야 되냐라는 그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단체는 빠르게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3자 중에서 이제 뭐 증권사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제가 경험했던 금융시장에 의하면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성자도 하고 자기 매매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시장 조성자도 라이센스 얻고 자기 매매도 라이센스 얻게 되면은 한 증권사가 둘 다 가져가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조성자를 얻었으면, 라이센스를 얻었으면 자기 매매에 대한 라이센스는 못 얻게 해야 되든지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다 라이센스를 얻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의 어떤 그 불공정 거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파이어월을 뭐 그 회사에, 증권회사에다가 친다라고 그래도 글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파이어월이 있어서 정보가 공유가 안 될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는 이렇게 양쪽 다 인허가를 준다는 얘기는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그 기준, 준칙에 의해서 이제 작동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시행령 법령에서 만들어진 그 조건이 딱 성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 그 어떤 조치들이 이제 실행되게끔 하는 실질적인 그런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뭐 가이드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글로벌한 스탠다드 폼이 분명히 있으니 거기에 근사하거나 유사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현물 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공급 증가시키는,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물 거래에 있어서 장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장내에 대한 것들을 좀 유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90%의 무상 할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운영함에 있어서 무상 할당이니까 정부가 조금 푸시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유상인데 현물 시장을 장내로 해서 거래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반발이 크죠. 근데 이제 무상이라는 그 명분이 우리는 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내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파생 상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뭐 어쨌든 장외 거래가 포션이 크다는 얘기는 조금 그 어떤 매매 가격에 있어서 언페어한, 불공정한 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백 쪽 캠페인하고 연계되는 것, 그리고 KOC 시장 쪽 지원을 이제 대폭 강화하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모자라게 되면은 그 아리백 캠페인 하고 있는 업체들은 REC를 사가지고 메꿀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탄소 배출권 시장하고 아리백 시장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탄소 차액 계약 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 수익금이 뭐 1조 1,000억 원이 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중장기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자금이 필요로 하고, 뭐 감축 비용이 이제 높은 그런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
경매 수익금으로 해서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이제 현금으로 주지 말고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께 탄소 배출권을 줘서 그걸 이제 뭐 증권사나 은행에 팔아서 현금을 하든지 현금화 하든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 갖고 있다가 뭐 몇 년 후에 가격이 비쌀 때 팔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뭐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 시장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이런 좀 미세한 그 좀 마이크로한 그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좀 시장 저변 확대 그런 차원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제3자라고 해서 증권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증권사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증권사 성격이 마켓의 유동성 부족이나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은행 계열의 증권사들은 더욱더 그 부분은 이제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파생이나 뭐 이런 유형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나 뭐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게 되면 절대적으로 증권사 뭐 20개 들어오고 뭐 대한민국 전 증권사가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뭐 유동성에 대한 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당 대상 업체들이 684개 업체들이 다 매집에 대한 것들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뭐 매도자가 없는 시장은 여전하고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증권사 들어와서 매수를 또 포지션을 또 취하게 될 텐데 그러게 되면은 가뜩이나 매수가 부족한데 증권사가 더 들어와서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증권사 들어오는 것 플러스 저희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은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빠르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내년부터 하든지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할당 배출권에 대해서 최대 보유 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유동성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100개를 줬다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70개는 내가 항상 홀딩하고 있어야 되고요. 팔 수 있는 여력은 30개, 30개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시장 유동성이 뭐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하니 이 최대 보유 한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완화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은 글로벌한 스탠다드 폼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회사가 이제 100% 유상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5.7%가 유럽은 유상할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조금 거기에 좀 발맞춰서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 4차 기획 기간부터는 뭐 20%든 25%든 어쨌든 그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비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유인책 마련 이 얘기는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증권사들이나 은행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공헌도가 있으니 여러 가지 좀 유인책을 더 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투자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자기 매매 해주거나 이러는 거는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도 많이 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뭐 자기 매매나 뭐 여러 면에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뭔가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헌이 없는데 그냥 20개 라이센스 주고 하게 되는 것들도 조금 엄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많이 투자하거나 이쪽 시장에 적극적인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그동안 쭉 2015년도부터 뭐 쭉 마켓, 대한민국 마켓 이제 형성된 이후에 쭉 봐왔던 그 결론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2007년도부터 유럽 시장을 쭉 팔로우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유럽 시장을 통해서 많이 봐왔고, 그래서 유럽 시장이 여러 가지 테스트 버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곳곳 몇 군데에서는 좀 에러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 대한민국 탄소배출권 시장의 어떤 방향성, 개선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조금 언페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유럽 시장이나 뭐 글로벌 쪽에서 바라보는 그 대한민국 시장은 언페어하다라는 것들이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시장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향후에 뭐 시장 참여자 확대하고 했었을 때 그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페어한 시장이냐 페어한 시장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성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공정하게 시차 없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나운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을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넌센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